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라. 남들 욕을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화가 난다. 짜증이 치밀어 오른다. 그런 사람은 칭찬도 할 줄 모른다. 남을 흠집내는 것이 수수께끼이며 남을 칭찬하는 것은 인색하다. 그러나 좋은 면을 보고 칭찬을 할 줄 아는 긍정적인 사람하고 있으면 뭔가 하나라도 배울 것이 생긴다. 인생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얻어진다. 사람에게는 고유의 한계가 있다. 그게 인품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말이 없어도 편안한 반면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편안하게 한 걸음 더 다가온다. 나는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기회가 오면 은근히 즐기고 있다. 준비된 연습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성격을 고치고 싶다면 지금부터 20일만 연습을 해보라. 그리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말을 걸어보라.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쉽다. 제46장 가정용 성격, 대외용 성격. 가정용 성격과 대외용 성격이 다른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집안과 밖에서의 성격은 다르다. 왜 그럴까? 성격은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 한 사람의 성격이 100명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쁜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다르고 나한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는 나도 대우가 달라진다. 쉬운 예로 애인하고 마누라한테 대하는 것은 다르다. 오죽했으면 불륜과 부부를 구분하는 글이 유머로 많이 나왔을까? 역사 인물 중에선 당나라의 숙전부와 조선의 세조를 일컬어 이 두 사람을 그렇다고 세조를 측전무후에 비유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측전무후의 경우는 거의 왕실에서는 완전히 폭군이지만 그렇다고 백성들한테는 성녀라고 불립니다. 그렇다고 그게 이중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일까요? 물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조의 경우도 조카야 단종을 폐위시킨 후에 독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반면 백성들 사이에서는 성군이라고 불렸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 안에서나 밖에서의 성격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아마도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읽어드리고 보충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집 안과 밖에서의 성격이 같다고 생각한다는 착각이다. 밖에서는 그렇게 잘하는데 집 안에서는 왜 그러냐? 모든 부부의 공통점 의문일 것이다. 밖에서 잘하는데 집안에서도 잘하면 좀 좋으나? 그러면서 예전에 애인으로 있을 때의 과거를 생각할 것이다.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그래서 결혼을 했더니 나를 속였다. 그러나 과연 속인 것일까? 물론 정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정말 자상하고 잘하는 사람이고, 가족들로부터 인성이 좋고 모범적인 가장으로 보이는 반면에, 밖에서는 오히려 남봉꾼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좌우지간 사랑이 변하니 사람이 변하지라는 말이 있듯이 결혼하면서 현실적으로 변한 것이다. 잘해주면 더 잘해달라고 갈구를 하는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남자가 우선 변하고 여자도 사랑이 식었다고 냉랭해진다. 그래서 결혼 3년까지 그런 괴리감 때문에 많이 싸운다고 한다. 이후에는 자식도 생기고 결혼은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체념을 하게 된다. 남자가 변하지 않게 하려면 가정에서의 칭찬과 인정으로 띄워주어라. 그러면 사랑으로 보답할 것이다. 물론 이것을 읽어본 사람 중에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누가 그걸 모르나? 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그것도 사람의 성격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집에서 잘못한다고 밖에서도 잘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아내는 이런 걱정을 한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안 셀까? 집에서 손도 까딱하지 않는데 밖에서도 저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오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밖에서는 일만 생각한다. 직업이 성격보다 앞선다. 그러나 집에만 오면 바가지를 긁어대니 밖에서의 성격과 집 안에서의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밖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돈으로 환산하게 된다. 집에서도 여보 당신이 최고야 라고 말해주면 그 최고 자리를 지키려고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까 이 같은 사례일 수도 있겠죠. 밖에서, 그러니까 회사에서나 직장 같은 데에서 스트레스를 이빠이 받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나 화풀이 대상을 집안에서 들어와서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한테, 심지어 부모님들한테 그 스트레스를 풀거나 화풀이를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좌우지간 영희 엄마 좋으시겠어요. 대개 남편은 자상하셔서 부끄러워요 라고 들었을 때 꼭 그렇지도 않아요 라고 겉으로 겸손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을 것이다. 자상은 개뿐. 집에서 잔소리나 안 하면 다행이지. 옆에 있네 꼭 살아본 것처럼 이야기하네. 사람들은 밖에서의 성격이 집에서 또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착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과 밖에서의 성격이 다르다. 사람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대우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집에서는 밑바닥까지 다 보인 성격이다. 싸움을 할 때 이런 소리를 한다. 인간아 밖에서 하는 반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얼싸안고 춤을 추겠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된다. 집에서는 밑바닥까지 다 보였다. 당신은 애인으로 있을 때의 그 성격이 아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상처를 입히고 타격을 주는 말로 상대방을 기죽이거나 아니면 길들이거나 하면서 살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변했다. 내가 변하고 싶어도 변했나? 사람을 자꾸 변하게 만들잖아. 당신의 환경과 사람이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밑바닥 자존심까지는 긁지 않아야 또 회복을 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밖에서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접대용 성격이다. 밖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좋은 성격으로 변화를 해야 한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다. 필수이다. 술 문화가 발달했을 때는 술 접대를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 회식도 해야 한다. 싫어도 높은 사람이 웃으면 따라 웃어야 하고 인상을 쓰면 웃지도 못한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눈치를 보는 접대용 성격이다. 인간아, 왜 밖에서처럼 나한테 못해? 라고 말하지 마라. 밖에서는 변화하지 않으면 축출되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가정과 밖에서 둘 다 잘하기를 바라는 것은 스트레스이다. 가정과 밖 둘 다 잘할 수는 없을까? 그런 사람은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옆집 누구 남편은 집에서 참 잘하는데 그러나 따지고 보면 남편이 잘하지만 부인도 잘한다. 엄친아가 공부만 잘한다고 엄친아인가? 집도 빵빵하게 잘 살아야 엄친아가 된다. 엄친아 뒤에서는 내조의 여왕인 엄친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대부분 사람들은 밖에서와 같이 집에서 잘할 수 없다. 밖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부인이 밖에서처럼 대우를 해주는 것도 아니다. 바가지를 긁는데 잘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과거를 들먹이면서 공격을 하는데 과연 잘하려고 분위기 잡는 사람이 있을까? 가정에서 충실하고 밖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오면 아내들은 감탄을 한다. 그러면 남편들은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거나 욕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과 밖에서 둘 다 잘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 찾아보면 흠집 안 난 가정은 없다. 찾아보면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똑같더라. 사는 것은 다 비슷비슷하다. 겉모습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자식 걱정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똑같다. 남편 흉보고 자식 자랑하는 것은 다 비슷비슷하다. 그러나 가정은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확신을 한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옛날에는 남자에 따라서 가정이 변화했지만 요즘은 여자가 가정을 씌워잡는 경우가 많다.